안녕하세요.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무료 답변이며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리는 답변입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전날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는 음성만을 통해 화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형식이 있고, 평소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화면에 나오는 영상으로 촬영해 드리는 형식이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9월 29일 수요일입니다. 22일과 23일, 24일에 올라온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늦은 후에 잘못된 선택님, 특례법이 특가법으로 상향될 수 있나요? 네, 여기서 이제 용어 정의를 좀 하고 가야겠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례법과 특가법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특례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음주운전의 일반적인 조항인 도로교통법보다는 조금 더 처벌 수위가 셉니다. 일반적으로 인사사고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특례법 위가 특가법입니다. 이건 처벌이 셉니다. 그래서 특가법, 특례법, 도로교통법 이렇게 3단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후밀추돌 사고, 피의자 인피 1명, 대물 1대, 초범 음주 사고 문의드립니다. 다른 영상을 보면 송범석 대표께서 경찰에서 피의자 진술 조서 이후 특가법 기준을 정한다고 하셨는데, 저의 경우 조서가 마치면 특례에서 특가로 상향 조정되는 건가요? 이 경우 형사합의를 안 하면 징역형이 될 수 있나요? 이렇게 써 있네요. 근데 지금 특례법으로 보면은 써 있어요. 여기 사건 죄명이, 그죠? 아마 이제 형사 사법 포탈에 보시는 것 같은데, 이건 검사님이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판사님이 바꾸지 않는 이상은 일반적으로 특가법으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특례법으로 지금 아마 기소가 된 것 같은데, 특례법으로 기소가 됐든 송치가 됐든 그것이 특가법으로 바뀔 확률은 거의 없긴 합니다. 크게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마도 특례법으로 쭉 진행되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볼 때에는. 캔디세븐님, 민형사 합의 적정선. 음주만 하면 합의가 2천이 적정인가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민사와 형사를 좀 나눠서 봐야겠지만 그 구분을 안 해놓으셨는데, 아마 형사합의금 같은 경우에 진단 주수당 저는 100만 원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한 2주 정도 나오면은, 통상적으로 한 2주 나와요. 거의 95%가 2주 나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에 나오면 한 200에서 50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는 형사 합의금이고, 민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험사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크게 관계는 없는데, 진단 2주, 3주 나오면 보통 많이 받아도 3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제가 왜 이걸 잘 아냐면, 저는 행정사 말고도 피해자를 돕는 손해사정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사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지금도 이제 손해사정 일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1억 5천 평생을 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사망했거나 후유장애가 뭐 거의 극심해서 식물인간일 때에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 진단 2주, 3주 나오면은 민사상 치료비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많이 나와봐야 3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 이상일 때는 문제가 달라지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 깜장이님, 심리기일 급질문. 자, 심리기일이라고 하는 건 이제 행정심판의 재결이 나오는 날짜를 말합니다. 그 날짜가 되면은 구제가 되냐 안 되냐, 면허에 대한 부분이죠. 벌금과는 관련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심리기일 전에 온라인으로 못 넣은 자료 넣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넣을 수 있습니다. 제가 부채가 있는데 자료 준비 당시에 사정상 부채 증빙 자료를 다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지금이라도 내면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채 증명 자료에 대한 부분을 넣을 수 있냐, 이것이 맥락인데요. 넣으시면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심리기일 전에 넣으셔도 돼요. 다만 심리기일이 내일인데 그 전날 넣는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최소한 2주 전엔 넣어야겠죠. 논산 석콩님, 음주운전 가해자 보험사의 형사합의금 직접 청구가 가능한가요? 원래 이제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말하는 건지 한번 볼까요? 글이 짧네요. 음주운전 가해자 보험사의 형사합의금 직접 청구가 가능한가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가해자 직접 청구권이라는 건 없어요. 가해자는 어떤 경우에도 청구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가해자는 주는 거, 급부를 제공하는 것밖에 없지 자기가 뭐 어떤 권리 실현을 위해서 청구하는 건 없습니다. 가해자는 오롯이 의무만 있지 거기에 대한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직접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는 권리거든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피해자라면은 얘기가 달라져요. 피해자는 민사에 대해서는 가해자 보험사에 대해서 피해자 직접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건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유씨님, 음주사고 피해자 문의. 9월 21일 비 오는 날 큰 도로에서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뒤에서 차량을 들이받은 거죠. 블랙박스 확인했고 가해자 과실 음주 모두 인정했습니다. 거의 100대 0이죠. 뒤에서 박았으니까 음주고. 운전자 한 명의 저는 동승자였고 뒷좌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크게 이제 놀랐습니다. 제가 직업상 팔, 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추후에 후유증이 두려워 혹시 몰라 MRI도 찍어보려고 합니다. 찍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가해자 보험사에 연락 취해서 현장에 오셨고 경찰분들도 오셨습니다. 질문입니다. 음주 사고 처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요즘 음주가 강력해졌다고 하는데 만약 초범이라도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와도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는지요? 일반적으로 사고가 있으면 초범인 경우에 가볍다면은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나와요. 다만 이제 사고가 있으면은 구공판에 가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장담을 못하지만 적어도 지금 초범이라면은 감옥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2번 질문. 주변에서 합의 보라고 하는데 보험사 합의, 형사 합의 두 가지더라고요. 선택사항 형사 합의는 보험사 합의 맥시멈이 200에서 250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요? 일반적으로 진단 2주, 3주 나오면은 그렇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3번 질문. 형사 합의를 보게 되면 진단서 제출을 안 하는 조건으로 한다던데 만약 경찰 측에서 연락이 와서 병원 입원 여부나 진단서 여부 여쭤보시면 뭐라고 해야 하는지요? 사실대로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경찰이 이미 특정해서 혐의를 갖고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피해자가 거짓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병원을 갔다면 병원 갔다고 하시고 진단서가 나왔다면 나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형사합의 볼 때 가해자로부터 채권 양도 통지서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건지 내용은요. 자, 일반적으로 채권 양도 통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좀 긴데요. 내용이 좀 지루해도 잘 들어주세요. 이건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채권 양도 통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내가 보험사로부터 민사보험금을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치자고요. 이 1,000만 원만큼을 받게 되면은 이거는 형사합의하고는 원래 별개로 봐야 되는데 보험사에서 생각하는 개념은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민사합의금으로 보험사 1,000만 원 받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형사합의금을 5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1,000만 원 500만 원이잖아요. 근데 보험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이 1,000만 원 중에 이미 500만 원을 형사합의금으로 피해자가 받았기 때문에 이 500만 원만큼은 이미 받았으니까 전체 손해액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은 이미 받은 거고 보험사에서는 나머지 500만 원만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체 피해 보상금이 1,000만 원인데 그중에 형사합의금을 까는 거죠. 500만 원을.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보험사에서는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보험금 적게 나가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실무상에서는 이렇게 적은 금액 갖고는 사실 공제하지 않습니다. 아니, 까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총 보험금에서 형사합의금을 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채권 양도 통지를 받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실무상에서는 뭐 형사합의금 200, 300만 원 받았다고 해서 그거를 전체 손해배상 민사보험금에서 까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받아주시는 게 좋죠. 채권 양도 통지서는 그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많이 있어요. 양식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걸 받아두면은 민사보험금과 형사보험금이 따로 이렇게 개념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야, 너 형사보험금 받은 거 우리가 깔 거야 그거 이렇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건드는 거죠 보험사에서. 그거 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상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가능하다면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5번 질문. 가해자 차가 본인 소유가 아닌 부모님 소유인 것 같던데 그건 저랑 상관없는지요? 일단 보험 문제는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부모님 소유인데 자식에 대한 보험 처리가 안 된다. 그럼 복잡해질 수가 있죠. 보험 처리가 안 되니까. 그건 좀 알아보셔야죠. 음주면 대인 2가 안 돼서 책임보험만 된다고 구상권 어쩌고 하던데 그건 뭔가요? 한도라는 게 있어요. 대인 1이 있고 대인 2가 있는데 대인 1에 해당되는 한도가 있고 대인 2에 해당되는 한도가 있습니다. 대인 1은 일반적으로 책임보험이라고 하죠. 그 한도 안에서는 처리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는 크게 다치지 않는 이상은 대인 1에서 다 한도가 가능해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인 1이 넘어가는 경우는 전치 6주 이상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니면은 대인 1 안에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이 구상권이란 건 뭔 말이냐면은 대인 1에서 해결이 안 됐을 때에 더 이제 보험사에서 돈을 줘야 될 때 예를 들어 3,000만 원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이상은 가해자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가해자로부터 보험사가 청구하는 걸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구상권은 내부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럼 우리는 돈만 받으면 됩니다. 피해자는.
노루님, 뺑소니 사고는 현장에서 벗어나서 몇 킬로까지인지 그런 법은 없습니다. 가끔가다 경찰이 이거 몇 킬로까지 벗어났기 때문에 뺑소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법이 없어요. 그냥 정해진 것도 없고요. 100m를 가더라도 도망갔으면 뺑소니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조금 도망갔느냐, 멀리 도망갔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뺑소니가 되고 안 되고의 어떤 약간 참작은 되겠죠. 그러나 정해진 법은 없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모두다 행정사 카페 게시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에 모두다 행정사로 검색하시고 카페 게시판에 Q&A 코너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질문을 적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 답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질문 제목에 저에게 답변을 달라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모두다 행정사는 8년째 비대면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걱정 없이 언제든 서면만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모두다 행정사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